아이고, 그 집 아들 회사는 그렇게 잘 나간다던데 뭐 하려고 아직도 국밥 장사를 해요. 박선희는 단골 손님의 물음에 대답 대신 국물 한 숟가락을 더 떠건넸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부끄럽다고? 아니,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 손으로 국밥을 팔아 키운 아들이 서울 강남에서 큰 회사를 차리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며느리를 맞이했으니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전통시장 골목 선희의 국밥집 선인에만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에 물을 채운다. 30년의 숙련된 리듬이 손끝에 배어 있다. 선희는 뚝배기에 찬밥 한 공기를 담아 국물 한 국자를 부어 후루룩 들이키며 아침을 대신한다. 늘 그렇듯 자신의 음식은 대충이다. 식사하며 라디오를 켠다. 아침 6시 뉴스, 경제 소식이 흘러나온다. 정보기술 산업 지난해 대비 7% 성장. 우리 아들 회사도 그렇게 잘 되겠지. 선희는 뒤편 벽에 걸린 신문 스크랩을 흘깃 바라본다. 지역 경제면에 실린 아들 정우의 인터뷰 사진이다. 지방 출신 청년 사업가, 세계 시장 진출 성공 신화라는 제목 아래 단정하게 양복을 입은 정우의 모습. 그 옆으로는 며느리 유진이 대표로 있는 홍보회사가 상을 받은 기사도 붙어 있다. 진한 사골 국물이 끓어오르자 선희는 홀 쪽을 둘러본다. 아직 가게 문은 열지 않았지만 곧 여는 시간이다. 미리 챙겨둔 양파를 다듬으며 다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다. 요즘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급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선희의 손이 잠시 멈춘다. 며느리 유진이 떠오른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그 단정한 모습, 세련된 말투. 신기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구나 싶었다. 6시 30분 시장 골목에 첫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선희는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뼈다귀 국물이 참 좋게 나왔네. 6, 7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들어오며 묻는다. 아이고, 선희 씨.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 그러다 건강 해치겠네. 괜찮아요. 30년 해온 일인데 뭐. 아드님은 요새 어때요? 그 잘 나가는 서울 회사는? 선희의 눈이 환하게 빛난다. 그 질문만큼 반가운 게 없다. 잘 지내죠?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전화로만 이야기하지.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좋겠네. 며느님도 회사 사장이라며? 네, 그렇죠. 아주 잘 나가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선희는 국밥을 떠서 손님 앞에 놓으며 덧붙인다. 이 국물이 우리 아들 기 살려준 거지 뭐. 아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끓였는지 몰라. 그때 선희의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다. 선희는 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유진아. 손님들 앞이라 더 밝게 웃으며 전화를 받는 선희의 표정이 자랑스럽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통화 괜찮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공손하고 단정했다.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과 통화하듯. 괜찮지. 손님 한 분 왔는데 국밥 드리고 있었어.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까요? 아니야, 말해. 무슨 일이야? 선희는 조금 떨어져서 전화를 받으며 손님에게 양해의 눈짓을 보낸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회사 창립 5주년 기념행사 하는데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정우 오빠도 오고요. 선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며느리 회사 행사에 초대받다니. 그럼 가야지. 며느리 회사인데. 언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강남 호텔에서 하거든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강남 호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다.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것이니 괜찮을 것이다. 알았어. 잘 갈게. 그런데 어머니 오실 때 그냥 편한 옷으로 오시고요.
음식 같은 건 안 챙기셔도 돼요. 선희는 잠시 멈칫한다. 왜 음식을 챙기지 말라는 걸까? 빈손으로 가는 게 예의가 아닌데. 아, 그래.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네, 간단한 행사니까요. 어머니도 많이 바쁘실 텐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용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마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 회사 행사에 빈손으로 간다고? 말이 되나? 그날 저녁, 선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할 게 많았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 둘러보았다. 옷이라고는 평소 입는 몇 벌뿐이다. 2, 3년 전 조카 결혼식에 입었던 옷이 제일 나았다. 곤색 정장 한 번 입고 옷장에 넣어두었던 것. 다림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꺼내놓는다. 이거면 되겠지? 선희는 거울 앞에 옷을 대보았다. 괜찮아 보였다. 그 다음은 선물이다. 빈손으로 가는 건 도저히 못할 일이었다.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오지 말라 했으니 다른 걸 준비해야 했다. 바구니를 꺼내 정성스레 포장했다.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1년 넘게 정성껏 달인 도라지청까지.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다. 서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자신만의 맛이었다. 선물을 포장하며 선희는 생각했다. 유진이가 회사에서 바빠서 그런 거겠지. 사실 이런 거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바구니를 완성하고 선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할 것이다. 분명 그럴 것이다. 토요일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전에 잠깐 가게 일을 보고 점심때 닫고 준비해서 가면 딱 맞을 것이다. 손님들에게는 미리 오늘 일찍 닫는다고 공지했다. 오늘은 며느리 회사 행사 때문에 일찍 닫아요. 내일 봐요. 선희는 국밥 몇 그릇을 더 팔고 문을 닫았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준비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았다. 조금 촌스럽긴 해도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준비한 바구니를 들고 선희는 집을 나섰다. 주소를 보니 강남의 큰 호텔이었다. 멀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이용해야 했다. 어머, 여기 맞나?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호텔 앞에서 선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곳에서 며느리가 행사를 한다니. 화려한 외관의 고층 건물이 압도적이었다. 잠시 주춤하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더 놀라웠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세련된 사람들. 모두 자신과는 너무 달랐다. 선희는 갑자기 자신의 옷차림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안내 데스크에서 행사장을 물었다. 저기요, 서유진 대표님 회사 행사장이 어딘가요? 아, 라이프 마케팅 창립 행사 말씀이신가요? 3층 그랜드홀입니다. 선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젊은 여직원이 맞이했다. 초대장 있으신가요? 선희는 당황했다. 초대장? 유진이가 그런 건 말하지 않았는데. 아, 초대장은 없는데요. 저 며느리 회사 대표 시어머니예요. 직원이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 선희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바구니를 든 촌스러운 노파. 모두가 쳐다보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선희는 불안하게 기다렸다. 곧 다른 직원이 나와서 물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선희입니다. 서유진 대표 시어머니고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선희가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유진이 다가왔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완벽한 화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마치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처럼 빛났다. 오셨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진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희는 바로 알아챘다. 며느리가 자신의 등장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래, 이렇게 멋진 데서 행사하는구나. 대단하다, 정말. 선희는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좀 가져왔어.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망설이다 바구니를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음식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괜찮아. 며느리 큰 행사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도라지청은 1년 넘게 다린 거야. 감기에도 좋고.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힐끗거렸다. 유진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희는 더욱 튀어 보였다. 어머니, 근데 여기가 다 기자분들이라 조금 복잡해요. 저기 저쪽 좌석에 계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갈게요. 유진이 행사장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선희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일 바쁘지. 난 구경이나 할게. 선희는 유진이 안내한 테이블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외딴 자리였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시간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선희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300명은 좋게 모인 듯했다. 기자들, 사업가들, 모두 유진이 아는 사람들이겠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 정우도 보이지 않았다. 오빠는 어디 있어요? 선희가 지나가는 유진에게 물었다. 아, 오빠는 해외 출장이라 못 왔어요.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나요? 선희는 아들에게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행사는 화려했다. 유진의 발표, 여러 사람들의 축하 인사. 모든 것이 낯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선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조용히 자리를 떴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걸음을 멈추었다. 진짜 시골 냄새 나서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 시어머니셨대요. 국밥집 하신다던데.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짜 난감했죠.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분이 와 계시면 기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진의 목소리였다. 분명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휴, 근데 그 바구니는 뭐예요? 반찬 같은 거 가져오신 거예요? 네. 직접 담갔대요. 주방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위생 문제도 있고 그냥 처리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대표님 고생이 많으시네. 저런 시어머니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선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를 듣고 유진과 직원이 돌아봤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선희는 무표정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유진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제가 방금. 걱정 마라. 나 이제 갈게. 선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유진이 뒤따라 나왔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선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다. 숨이 막혔다. 바깥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희는 잠시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30년을 국밥을 팔며 아들을 키웠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며느리까지. 다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던 선희의 발이 헛되었다.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쿵. 선희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마지막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어릴 적 정우의 모습이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선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병실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통증이 밀려왔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유진이 황급히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선희는 창밖만 바라봤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왼쪽 다리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가벼운 뇌진탕이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방 안에는 불편한 침묵만 흘렀다. 유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어머니, 저기, 어제 일은, 그게, 선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침묵은 계속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선희는 그것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픈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저기, 시아버님께는 연락 안 드렸어요. 괜히 걱정하실까봐. 선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정우 오빠한테도 출장 중이라 아직 말 안 했어요.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그게 좋으시죠? 선희는 또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정우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할 테니까. 유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듯 병실을 서성였다. 저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간호사분이 계시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선희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가봐. 유진이 나간 후 선희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게.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정우 생각이 났다. 아들은 얼마나 자신을 부끄러워할까? 유진처럼 시골 냄새 난다고 생각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국밥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다. 비록 냄새나고 초라할지라도. 사흘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얼굴이 지쳐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선희는 아들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다.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별일 아니야. 그냥 계단에서 좀 넘어졌어. 곧 나을 거야. 정우는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다리에 깁스를 한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유진이 연락도 없고 엄마 전화도 안 받길래 불안해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선희는 놀랐다. 유진이 말한 것과 달랐다. 아들은 출장을 급히 끝내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유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가 정우를 보고 얼어붙었다. 오빠,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왜 엄마 일을 내게 알리지 않은 거야?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게 오빠 출장 중이라 걱정할까 봐. 내가 언제 출장 간다고 했어? 너한테 매일 전화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선희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다. 오빠,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이 나가자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아들이 상처받길 원치 않았다. 한참 후 정우가 들어왔다. 표정이 냉랭했다. 엄마, 정확히 어떻게 다친 건지 말해줘.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어디서? 언제? 선희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행사장에서요. 처음엔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정우의 눈빛이 변했다. 행사장이요? 무슨 행사요? 아마 가족분 회사 행사였다고 하던데. 정우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 유진과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일찍 병실에 왔다. 엄마, 좀 괜찮아? 오늘은 내가 계속 있을게.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희는 아들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휴대폰 메시지 알림을 보았다. 스크린에 유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진짜 망할 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해서 진땀났어. 어떻게 이미지 다 망가질 뻔했잖아. 선희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이것을 봤을까? 곧 정우가 돌아왔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보았던 것이다. 엄마,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선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뭔데? 유진이 회사 행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선희는 침묵했다. 아들에게 상처 주기 싫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내가 부주의했어. 정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제발. 열흘 후 유진의 회사 회의실.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우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오빠,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에는 처음 오네. 회의실 비워달라고 했지? 우리 둘이서만 얘기하자.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정우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거 뭔지 알아? 유진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네 회사 투자 지분 전액 철회 공문이야. 유진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 이번 프로젝트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 알아. 근데 난 더 이상 자네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 가. 유진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들었어. 다 말씀하셨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황급히 해명을 시작했다. 오빠, 그건 오해야. 난 그저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우리 엄마가 이미지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키우기 위해 평생 국밥 팔던 우리 엄마가.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넌 우리 엄마 배경이 창피했던 거지. 시골 냄새 난다며. 내 엄마의 손맛을 위생 문제 있다고 했다고. 내가 그 국밥 먹고 자란 건 아무 상관없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정우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야. 엄마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당신에겐 없어. 유진의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2달 뒤 전통시장 한켠에 새 간판이 걸렸다. 정훈의 반찬 공방. 선희는 새 가게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국밥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정우가 투자했고 선희의 손맛을 담았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 점심시간 정우가 가게에 들렀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냄새가 진짜 끝내주네. 그래? 입맛에 맞아? 당연하지. 여기 국물 맛이 회사 구내식당보다 100배는 낫다니까. 선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럼 됐지 뭐. 엄마가 살던 세상은 원래 이렇게 따뜻했어.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시장 안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스한 국물처럼 그들의 일상도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